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죽헌입니다. 재즈와 불교 그리고 환희 찬 인생 제1장 재즈를 낳은 돼지 80페이지 생명의 환희에 눈뜨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환희에 눈뜨다 행콕 소설 인간혁명가 신인간혁명 연재 6천회 2010년 11월 18일 세교신문 연재 기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마다 전 세계 벗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발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쇼터, 세계 동지들과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은 저도 청년 시절부터 인간혁명이라는 제목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예전에 입학하기 전의 일이지만 일본에 연주하러 갔을 때 호텔에 비치된 책꽂이에서 가장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책이 휴먼 레볼루션, 영문판 인간혁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옆에 있던 한자 쓰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당장 필요했기에 꺼내들었지만 인간혁명이라는 제목은 왠지 모르게 기억에 깊이 남았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인상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케다 불법 천리에 바탕을 둔 인간혁명을 제창하신 분은 은사 도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군국주의와 싸우다 2년 동안 투옥되셨습니다. 그 대난을 극복하고 인간혁명이라는 철학을 확립하셨습니다. 역사상 청년을 희생시키고 민중을 실망시킨 혁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혁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타 함께 생명 존엄에 눈떠 모든 사람의 행복 승리의 드라마를 장식하는 혁명입니다. 지금 인간혁명이 21세기 최고의 세계의 확고한 흐름이 된 것은 제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두 분을 비롯해 슈퍼사운드 여러분이 뉴욕에서 재즈의 극치를 보여준 편곡으로 인간혁명의 노래를 연주한 일도 그립습니다. 1996년 6월 세계 청년 평화문화제 인간혁명은 예술도 인생도 하루 또 하루 다시 태어난 듯한 생명의 숨결로 새롭게 창조합니다. 이것이 인간혁명입니다. 쇼터 일반적으로 우리 남성들은 30대에 자신의 틀에 갇히기 쉽다고 합니다. 오만불손해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생활태도나 인생관이 다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완고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자기류의 생활태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지요. 하지만 저는 40살이 되기 직전에 이 불법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가 바위에 쇠사슬로 묶였듯이 어느새 교묘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속박이라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열고 인간혁명을 하기 위해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케다 30대 40대에 성장이 멈춰버리느냐 마느냐가 큰 분기점입니다. 그러한 때에 자기 인생을 더욱 가속시키고 상승시키는 힘이 신심입니다. 니시렌 대성인은 문화일동에게 권위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번에 생사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불가를 이루도록 하시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혁명을 할 수 있는 복음은 바로 두려움 없는 용기입니다. 쇠사슬을 잘라내는 용기입니다. 올해 2010년은 폴란드가 낳은 피아노의 시인 쇼팽의 탄생 200주년을 맞았습니다. 쇼팽은 시련에 고통받는 조국의 민중을 위해 음악을 무기로 쌓은 문화의 영웅입니다. 현재 일본 각지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폴란드의 지보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도쿄 후지미술관의 기획, 협력 아래 일본 4개 도시에서 개최해 61만 명이 관람, 이 전시회에서 쇼팽의 친필 문서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쇼팽은 67살부터 이미 피아노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행콕 씨도 비슷한 나이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지요. 행콕 7살 생일 때 어머니에게서 피아노를 선물 받고 나서 몇 개월 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1947년 이케다 선생님이 19살에 불법을 만나 신앙을 시작하신 해였지요. 형과 누나, 저 이렇게 셋이 함께 피아노 개인 교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형과 누나는 몇 년 후에 그만두었고 저만 계속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악기를 선택할 때도 제가 피아노를 선택했다기보다 피아노가 저를 선택했다는 변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피아노를 계속 치게 된 동기는 피아노 연주라면 형한테도 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제들이나 형, 누나의 친구들보다 연주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연주에 통달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쇼터, 어릴 때 피아노보다 밖에서 아이들과 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행콕, 물론 있었네. 한동안은 깨를 부려 연습을 게을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허비 괜찮니? 개인 교습이 싫다면 이제 그만하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계속하고 싶다면 열심히 연습하거라. 전부 너 하기에 달렸단다. 그때 저는 연습이 하기 싫어서 어머니에게 좋아요, 간들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 알겠다 라며 개인 교습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피아노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세요. 열심히 연습할게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개인 교습이 없는 날들이 못 견디게 허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개인 교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조율해서 태도를 완전히 굳혔습니다. 이케다 행콕 씨의 배우고 싶다, 통달하고 싶다는 내발적 힘이 깨어나도록 인내 강하게 흐름을 만들어 주셨군요. 행콕 씨나 쇼토 씨 모두 위대한 인간 교육을 실행한 어머님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행콕, 예, 어머니는 제게 클래식 음악을 개인 교습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개인 교습에서는 가장 먼저 몸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힘차고 보다 정확하게 손가락을 사용하도록 피아노 앞에 앉은 올바른 자세, 두 손을 바르게 두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등이나 목, 손가락이나 팔에 문제가 생기는 음악가도 있지만 저는 소년 시절부터 받은 기본적인 지도 덕분에 그러한 문제로 고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클래식 음악의 기초를 쌓음으로써 악곡 중에 긴장감을 고조하거나 완화하는 법, 음악을 장식하는 많은 중요한 특성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머니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클래식 음악을 교육받을 수 있게 결단해 주신 덕분에 실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케다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간이 크게 날아오르기 위한 양날개라고 해도 좋겠지요. 부모님의 애정과 형제의 격려 덕분에 행콕 씨가 일찍부터 재능을 꽃피워 11살 때 시카고 교향악단과 협연한 일화도 아주 유명합니다. 행콕, 당시 시카고에는 젊은이의 콘서트 시리즈라는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악기마다 각각 오디션을 봐서 입상자에게 시카고 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하는 기회를 주었지요. 이 콘테스트에서 입상했지만 교향악단과 연주하는 당일은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카고의 오케스트라 홀이라는 큰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이니까요. 아직 조그마한 어린 소년이던 저는 발이 피아노 페달에 간신히 닿았습니다. 연주한 곡목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6번 대관식 제1장이었습니다. 이케다 모차르트라고 하면 미눔 음악 박물관에 행콕 씨가 기증한 피아노와 함께 모차르트가 애용한 고전 피아노와 같은 모델의 안톤 발터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와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 브라질의 대시인이자 인권 투사이기도 하는 티아고 데 메로 씨도 자신을 분기시킬 때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차르트가 현란한 기교에만 집착하는 음악가를 일개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엄하게 단정 지은 일화는 매우 유명하지요. 기교를 넘어 감동을 전하는 불가사의한 힘은 같은 악기, 같은 곡이라도 연주자의 어떠한 혼의 울림이 담겨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콕,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색소폰 연주자가 단지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우리는 단순히 그 연주를 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웨인 쇼터가 색소폰을 연주할 때 우리는 단순히 색소폰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웨인의 혼이 담긴 울림을 듣는 것입니다. 색소폰은 어디까지나 웨인의 혼이 담긴 울림을 듣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색소폰 소리를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주자가 악기를 초월할 때 그 악기는 연주자의 혼이 담긴 소리를 냅니다. 쇼터, 감사합니다. 색소폰을 발명한 아돌프 sak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발명한 이 색소폰은 인간의 소리, 바이올린의 소리, 그리고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가 전부 녹아들어 복합적인 소리를 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이 악기에는 오케스트라의 모든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색스폰은 단순히 인간의 소리를 흉내낼 뿐 아니라 다양한 소리를 복합적으로 냅니다. 관악기의 음색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합니다. 그 음색은 미래의 메시지를 실어오는 듯합니다. 색스폰은 어떤 종류의 신비스러운 의미에서 제 친구입니다. 저는 연주할 때 색스폰과 융합되어 하나가 됩니다. 이는 인간이 타인과 서로 아는 사이가 되어 발전하는 친구 사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다 깊은 의미가 함축된 말입니다. 불법에는 경지의 이법이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경은 외부에 있는 모든 대상, 지는 대상의 본질을 비추는 인간 자신의 지혜입니다. 이 경과 지가 하나가 된다고 설한 내용입니다. 그 법문을 지금 하신 이야기로 바꿔 말하면 색스폰이 경이고 그 색스폰에서 천상의 음색을 자아내는 쇼테스의 마음은 지입니다. 쇼토 씨의 갈고 닦은 마음이 색소폰이라는 악기의 심원한 생과 융합해서 마르지 않는 소리를 흘러 통하게 만든다고도 할 수 있겠군요. 행콕, 웨인의 색소폰에서는 때로는 호른의 소리를 비롯해 첼로의 소리, 바이올린의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오케스트라 전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듣는 사람이 색소폰에서 웨인의 마음을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궁극적인 악기 연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악기와 연주자가 악기에서 만들어지는 표현과 분리되지 않고 전부 혼연일체가 됩니다. 이케다 마음을 듣는다는 말은 좋은 표현입니다. 청중도 또한 연주자가 지닌 마음의 깊이를 들으면서 마음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 예기에도 음악은 덕의 꽃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장려한 음악의 울림에서 위대한 인간성의 계하를 발견했습니다. 쇼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즈 연주에서는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명가, 단순한 이야기를 다양하고 다채로운 형태로 표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재즈를 통해 음악을 표현하는 법칙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다 강하게 피부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모던 재즈의 연주는 보다 인간적으로 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모던 재즈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찰리 파커의 색스폰 연주를 들었을 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음색은 마치 수많은 작은 새가 자유를 찾아 새장을 부수고 하늘로 향해 날아오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파커의 별명은 새였지요. 이케다 묘법의 음율이 지닌 힘을 새에 비유한 어사 한 구절이 생각나는군요. 비유컨대 새장 속의 새가 울면 하늘을 나는 새가 불리어서 모이는 것과 같고 하늘을 나는 새가 모이면 새장 속의 새도 나가려고 함과 같으니라. 입으로 묘법을 봉창하면 나의 몸의 불성도 불리어서 반드시 나타나시고 범왕, 재석의 불성은 불리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불보살의 불성은 불리어서 기뻐하심이라. 묘법의 음성은 자기의 내면의 종국한 생명을 해방하고 더불어 우주에 편재하는 모든 선성을 해방시키는 울림입니다. 민중이 서로 생명을 향상시키며 살아가는 기쁨의 연대를 현실사에 넓히는 운동이 바로 강선유포의 문화운동입니다. 묘법의 음악가에게서 그 선두에 춤추며 나와 생명 존엄의 묘음을 연주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두 분은 그 모범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콕,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무엇보다도 용기가 솟아납니다. 저희는 세계예술부법과 함께 생명 존엄을 지키는 문화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이케다 브라질의 저명한 피아니스트로 청년부에게 음악 지도를 해주신 아마라오 비에이라 씨와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피아노 교육에서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치는 요령 등 기량면의 향상과 아울러 피아노를 치는 사람의 정신면의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도에서 시까지 7음계에 관해 하나하나 올라가는 음계는 마치 한 인간이 온갖 경험을 거치면서 인생의 고갯길을 오르는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콕 씨가 연주하는 피아노도 한정된 건반에서 자유자재로 천상의 멜로디가 생겨나고 생명의 불가사의한 리듬이 울려 퍼집니다. 음악은 그야말로 생명의 대화라고도 할 수 있지요. 행콕, 피아노 고유의 특징을 말하자면 오케스트라를 하나의 악기에 담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피아노는 인간의 양손,
열 손가락으로 88개를 두드리며 다양한 소리와 하음을 냅니다. 피아노를 칠 때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연주자의 개성이 표현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케다. 그런데 많은 독자의 질문이라 물어보고 싶군요. 지금도 무대에 설 때는 긴장해서 떨리나요? 행콕. 지금은 본 무대에서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이 강하지요.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이나 링컨 센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할리우드볼이나 디즈니월 등 미국을 대표하는 큰 공연장에서 연주할 때는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을 더욱 강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 연주에 확신을 갖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케다. 자신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극복한다. 본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꾸밈없이 앞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간다. 인생 전반에 통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겠지요. 행콕, 가령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도 저는 연주자이기 이전에 인간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악기를 들고 청중 앞에 나설 때 눈앞에 있는 분들도 인간이고 제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주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청중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디 있는 그대로의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기보다 한 연주자로서 어떤 연주를 할까라는 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주자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재즈가 정말로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심으로 믿는 바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재즈가 정말로 전해야 할 것은 음악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에 관한 면입니다. 쇼터, 동감입니다. 저는 무대에 오르기 전 준비로 근행, 남묘호랭개교의 창제 및 법화경, 방편품, 수량품, 자아계를 독성하는 불도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근행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청중이 있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돼. 이제부터 나는 단순한 음악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야. 콘서트 이상의 연주를 하는 거야 라고 말이지요. 위대한 재즈 드러머이자 밴드의 리더인 아트 블레이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객석에 앉아 있다면 절대로 무대를 떠나서는 안 된다. 단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그 한 사람을 마음에 그리며 자신에게 지금이 그 사람을 위한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으로 연주해야 한다. 이케다. 학회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불법에서 말하는 인간주의의 진수입니다. 도사 선생님은 광선유포는 무릎과 무릎을 맞댄 1대1 談판으로 달성된다고 선언하고 1대1 대화의 소규모 인원이 모이는 좌담회를 가장 중요시 하셨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웃으면서 괜찮네 괜찮아 차분하게 하세라고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인간혁명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으로 생명의 한이에 눈뜨게 하는 일을 전개함으로써 확대의 파동이 일어납니다. 석순이 깨달음을 연 후에 한 최초의 설법은 옛 친구 5명과 며칠 동안에 걸친 대화였다고 전해집니다. 법화경, 방편품에는 석준이 사리불에게 그대를 위하여 설하리라 묘법연화경 병계결 119쪽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에서는 부처가 법을 설하는 상대인 대고중도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행콕, 음악 콘서트에서도 청중이 중요한 역할을 연출합니다. 청중과 연주자의 구별은 없습니다. 연주회장에 있는 사람 모두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누구나 같은 감동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저희가 연주를 끝내고 무대를 나서려고 하는데 어떤 청중이 정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하고 칭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훌륭합니다 하고 말하자 청중은 이구동성으로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법자로서 또 연주자로서 연주에 대한 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주는 나만을 위해 즉 자신의 기쁨이나 자신의 의기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확실히 마음을 즐겁게 만들고 의기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청중 각자의 자신의 훌륭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연주하는 것이 제게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콘서트가 끝난 후에 악단원 중에 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이런 대화를 들었어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두 남자가 오늘 밤 연주는 굉장했어. 아, 내가 완전히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정말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 기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쇼터, 저도 허비와 마찬가지로 청중에게 일종의 자각을 초래하는 연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무대에서는 늘 청중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데 촉발되는 연주를 목표로 합니다. 이케다 훌륭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한 까닭은 무엇인가? 법화경에는 중생에게 부처의 지혜를 열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합니다. 불법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민중 종교입니다. 내 마음에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존귀한 부처의 생명이 갇혀져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 대지에서 춤추며 나온 보살이 법화경에서 설하는 지용보살입니다. 나는 이 위대한 인간의 자각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대지에서 솟아나온 우리라면 이 세상에서 다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 이 인간혁명이라는 긍지 드높은 환희의 춤을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확대합시다. 감사합니다. 제1장 생명의 환희의 눈뜨다. 측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